아이들은 바람난 엄마와 새아버지를 선택했고 나를 완전히 외면했다. 새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자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렸다. 심지어 결혼식조차 나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렇게 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나는 올해 56살이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당시 52살이던 아내 미령이 대학 동창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거의 1년 동안 지속되었고 나는 결국 현장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그 순간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곧바로 집을 나왔고 다음 날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가고 있었다. 나는 태권도 도장에서 청소년들을 가르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미령은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불평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의 불만은 멈추지 않았고 사소한 일로 다투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서로를 향한 애정은 식어갔고 말싸움은 결국 깊은 상처로 남았다. 나는 최선을 다해 가정을 지키려 했지만 그녀의 불만과 냉소적인 태도는 끝이 없었다. 돈이 이게 뭐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녀는 내 노력과 현실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우려했던 일이 결국 터지고 말았다. 그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나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혼이 단순히 부부관계의 종결이 아니라 내 아이들과의 관계까지 끝내버릴 줄은 몰랐다. 그때 우리 두 아이는 이미 독립해서 집을 떠난 상태였다. 그러니 나 역시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혼이 단순히 부부관계의 끝이 아니라 내 아이들과의 관계까지 단절시키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아이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결같이 어머니의 편을 들었다. 처음에는 그저 어머니가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왔으니 이해해달라고 나를 설득하려 했다. 아빠, 엄마도 힘들었을 거야. 집에서만 지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들의 말이었다. 물론 나는 그녀가 반복되는 일상에 지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결혼 생활을 배신할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독립한 후 우리 부부는 사소한 일로도 자주 다투었다. 그녀는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았고 나는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다. 하지만 똑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 그런데도 내 아이들은 그녀를 감싸고 나에게 이해를 강요했다. 아빠, 한 번만 더 엄마를 용서해줘요. 그 말이 나를 더욱 상처 입혔다. 하지만 나는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가 나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나의 존재 자체를 하찮게 여긴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싸움이 거듭될수록 나는 점점 고립되었다. 결국 아이들과도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그들은 나를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그때부터 나는 진짜 혼자가 되었다. 아이들은 내 연락을 피했고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멀어졌다. 그러던 중 이혼한 지 불과 2달 만에 미령이 그 남자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내가 없는 삶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나는 점점 무너져갔다. 아이들과도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외로웠고 결국 용기를 내어 아이들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놀랍게도 그들은 나를 용서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진심이 아니란 걸 알았다. 그저 형식적인 대답일 뿐.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이 정말로 나를 용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후 몇 년 동안 내 아이들은 내 생일조차 기억하지 않았고 중요한 행사에도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사실상 나는 그들과 거의 아무런 교류도 없이 지내왔다. 그러던 올해 초 갑자기 아이들이 나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곧 그 이유를 깨닫고 말았다. 몇 년 전 나는 오랜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생활을 꾸려가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예상 외로 사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지금은 꽤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소문이 아이들 귀에 들어간 모양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한때 고등학교 태권도 코치로 오래 일했다. 하지만 심한 저임금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늘 힘든 시기를 겪었다. 나와 같은 처지였던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둘 다 노후 계획에 대한 걱정을 하던 중 함께 학원을 운영해보자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태권도를 가르치는데 많은 경험이 있었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일이었다. 그래서 단순한 코칭이 아닌
직접 학원을 운영하여 사업으로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경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에 우리는 또 다른 친구 한 명을 합류시켰다. 그는 사업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덕분에 우리는 체계적인 학원 운영을 시작할 수 있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저 작은 규모로 유지하면서 적당히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원의 명성이 높아졌고 이제는 우리도 깜짝 놀랄 정도로 성장한 상태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던 내 아이들이 다시 나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도 잘 알고 있다. 처음에는 정말 기뻤다. 아이들이 다시 나를 찾아오고 내 삶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너무 반가웠다. 마침내 그들이 철이 들고 이제야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는 줄 알았다. 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혹시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전 아이들이 내 집을 찾아왔다. 장남인 지훈과 그의 여동생 수연은 이제 모두 결혼한 상태였다. 지훈은 6년 전에 결혼했고 수연은 4년 전에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다. 아이들은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참석할 것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이라며 나를 배제했다. 나는 너무나도 속상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혹시라도 초대받을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결국 그들은 나에게 오지 말라고 했다. 아빠, 어쩔 수 없어. 하객이 많아서 자리도 부족하고 언젠가 꼭 보답할게. 하지만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리석게도 기다렸다. 언젠가는 그들이 깨닫고 내가 단순히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 진정한 부모라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이제야 그 순간이 온 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이 내 집을 찾아왔을 때 나는 곧바로 그들의 진짜 목적을 깨닫고 말았다. 아이들은 내 사업이 성공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겠냐며 함께 지낼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들이 단순히 손주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결국 그들은 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려고 온 것이었다.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말했다.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러자 그들은 기뻐하며 집을 떠났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자마자 나는 곧바로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연락처도 메신저도 SNS도 전부.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들은 나를 아버지로서 찾은 것이 아니라 그저 돈을 원했을 뿐이었다. 지훈에게는 두 아이가 있다. 큰아이는 올해 5살이고 막내는 이제 겨우 1살이다. 그리고 내가 아는 바로는 수연도 6개월 전에 딸을 출산했다고 한다. 그런데 믿어지나? 내 첫 손자가 태어난 지 5년이 지났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그 아이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당연히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다. 나는 지훈에게 여러 번 부탁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한 번이라도 들러주면 안 되겠니? 하지만 그때마다 거절당했다. 수연이 딸을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빠,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요. 엄마랑 새아버지도 오실 거라서 분위기가 좀. 항상 같은 이유였다. 나는 늘 이해해야만 했다. 그리고 늘 포기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도 아팠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나에게 할아버지가 될 기회를 주겠다고? 나는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는지 알 것 같았다. 그들의 형편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이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아이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고 계속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방문 이후 나는 그들의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솔직히 나는 친척들과도 별로 연락을 하지 않는다. 가십이나 가족 간 소문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길 수 없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녀간 후 나는 조용히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지훈과 수연이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그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게다가 새아버지와의 관계도 더 이상 원만하지 않은 듯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나는 이용당하고 있었다. 나는 단순히 돈줄로 취급당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나는 그들의 무례함과 차가운 태도를 참아왔다. 아빠, 바빠서요. 아빠, 다음에 뵐게요. 그런 말들로 나를 밀어내던 아이들이 이제는 갑자기 다정한 얼굴로 찾아왔다. 나는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 싶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학원에서 함께 일하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들은 이미 내 과거를 알고 있었기에 조심스럽게 내 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내가 최근에 알아낸 사실을 전하자
모두 경악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머니에게 조종당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를 멀리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친구들은 여전히 내가 아이들과 화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들은 내게 단호하게 말했다. 자네 자신을 위해서라도 아이들과의 연락을 끊는 게 좋겠어. 계속 받아주다 보면 결국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될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정확히 얼마나 필요로 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어쩌면 그들이 말한 것처럼 작은 금액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의 크기가 아니다. 나는 그들에게 빚을 진 적이 없다. 그들이 정말 손주들을 위한 돈을 원했다고 해도 그것이 내 의무는 아니다. 그들은 한 번도 손주들을 나에게 데려오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직접 찾아가고 싶다고 해도 매번 이유를 대며 거절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손주들에게 정을 붙일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다.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주들에게 동정심만으로 돈을 쓸 생각은 없다. 내게 아이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기적인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나를 냉정하고 무정한 사람이라고 비난한다면 그러면 그 비난조차도 받아들이겠다. 나는 이제 그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거리를 둘 것이다. 물론 아프겠지. 하지만 지난 8년 동안 겪었던 아픔보다는 덜할 것이다. 나는 이미 충분히 견뎌왔다. 그러니 이번만큼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겠다. 아이들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통제하겠다. 어쨌든 이렇게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것들을 털어놓고 싶었다. 혹시라도 이 상황에 변화가 생긴다면 다시 소식을 전하겠다. 그리고 끝까지 내 편에서 지켜봐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그리고 어제까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지훈과 그의 아내가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다. 그리고는 당장 나를 만나야 한다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나는 한창 수업 중이었고 원칙적으로 그 시간에는 외부인을 만나지 않는다. 누구든 나를 만나려면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기다리기를 거부했다. 더 황당한 건 그들이 나의 자식이라는 사실조차 직원들은 몰랐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접수 담당 직원이 다급하게 내게 보고했다. 원장님, 한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셨는데 절대 기다릴 수 없다고 합니다. 나는 순간 짜증이 났다. 그래서 보안 요원에게 부탁해 그들을 내 사무실로 안내하게 했다. 로비에서 불필요한 소란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평소처럼 차분하게 수업을 마쳤고 약 30분 동안 그들을 일부러 기다리게 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유치한 행동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알아야 했다. 여기는 내 직장이며 나는 업무 중이었다. 원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마침내 사무실로 돌아갔을 때 분위기는 이미 험악했다. 지훈과 그의 아내는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다. 그리고 손주들은 지루해 보였고 짜증이 난 듯 칭얼거리고 있었다. 내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지훈이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다. 아빠, 이건 너무하잖아요. 시간을 좀 소중히 여겨야죠. 우리가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면 어떡해요? 그들의 불만은 끝이 없었다. 마치 내가 그들을 무시하기라도 한 것처럼 굴었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예의 없었다. 수업 중인 나를 배려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정작 본인들이 몇 분 기다렸다고 불평하는 모습이 어이없었다. 게다가 그들은 손주들까지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내가 특별히 빨리 응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들의 그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가 너무나도 거슬렸다. 그래서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너희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할 뿐이다. 학원 수업 중에는 누구든 기다려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내 업무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데 너희도 마찬가지다. 내가 그들에게 특별한 대접을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어리석었다. 과거에 나를 그렇게 냉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자격이 있나? 나는 그들의 아버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들이 나에게 무조건적인 배려를 기대할 수 없다. 그들이 나를 존중한 적이 있어야 말이지. 그리고 손주들을 데리고 온 것은 철저히 그들의 선택이었다. 나에게 미리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었고 내가 직접 초대한 것도 아니었다. 여기는 학원이고 나는 내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를 원망할 필요 없어. 이건 너희 선택이었으니까.
내가 너희를 강제로 붙잡아 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다리고 싶어서 기다린 거잖아. 나는 더 이상 부드럽게 말해줄 이유가 없었다. 나의 짧고 딱딱한 태도에 그들은 점점 더 기분이 나빠지는 듯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도 알았을 것이다. 지금 내게 함부로 굴었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걸. 그래서인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아빠, 사실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유는 이제라도 아빠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예요. 아이들에게도 진짜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고요. 그럴듯한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진짜 속내를 알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이제 집에 가볼 생각이다. 오늘 일정은 다 끝났고 나도 쉬어야 하니까. 그리고 너희가 왜 이렇게 나에게 갑자기 다가오는지도 잘 알고 있다. 너희는 손주들을 이용해서 나를 설득하려는 거잖아.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다. 이건 나를 위한 선택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자식들을 이용해서 나에게 접근하려는 게 그렇게까지 비열한 짓이라는 걸 몰랐나? 정말 내게 마음이 있었다면 왜 이제야 찾아왔을까? 그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는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빠, 오해예요. 저희가 손주들을 데리고 온 건 정말 아빠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였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말은 전혀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돈, 그것뿐이었다. 그들은 간절하게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나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이미 늦었어. 물론 손주들은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스러웠다. 너무나도 예쁘고 꼭 안아주고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이건 전적으로 아이들 부모의 책임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요구했다. 제발 한 번만 이야기라도 들어주세요. 저희가 돈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기회라도 주세요.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관심 없어.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본 지 3일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그들의 연락을 차단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 아침 나는 새로운 이메일 하나를 받았다. 발신인은 지훈과 수연이었다. 이메일의 내용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그들은 최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사과했다. 아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아빠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 줄 몰랐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나올 줄 몰라서 당황했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야 내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은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아빠가 들으셨던 이야기들 다 사실이에요. 저희가 새아버지를 선택했던 것도 맞고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직설적으로 지적할 줄 몰라서 기분이 나빴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결국 내가 말한 게 맞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들의 말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 이메일을 읽으면서도 확신할 수 없었다. 이것이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의 일부일까? 결국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이제 와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해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제서야 깨달은 듯했다. 자신들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던 나머지 얼마나 이기적으로 행동했는지를. 그리고 나는 그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지금 내가 그들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단 하나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다. 아빠, 저희는 어떤 말을 해도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손주들까지 아빠 인생에서 지워버리지는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들은 진짜 목적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새아버지의 회사에서 완전히 독립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존 회사의 운영권은 여전히 새아버지에게 있었고 그가 회사를 매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 새로운 회사를 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문제는 자금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장 먼저 떠올린 투자자는 아빠였어요. 새아버지와의 관계가 악화된 지금 그들은 내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결국 다시 한번 스스로의 이기적인 행동을 깨달았다고 했다. 우리는 이번에도 또 아빠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내게 투자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손주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가 언제든 찾아가겠습니다. 나는 그 이메일을 읽고 잠시 고민에 빠졌다. 이번만큼은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 나는 과거에 바보처럼 속아 넘어간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손주들과의 관계를 쌓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컸다. 결국 나는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당분간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 며칠, 아니면 몇 주 정도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고 조용히 지내볼 생각이다. 아이들에게서 마지막으로 연락이 온 지 거의 2달이 흘렀다. 나는 오랜 고민 끝에 적어도 손주들과의 관계는 회복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내 아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손주들과는 다르다. 나는 이제 58살이고 더 이상 젊지 않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걸 느낀다. 그렇기에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후회 없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 손주들은 이미 많이 자랐다. 하지만 그들에게 나는 존재조차 모호한 사람이었다. 단순히 할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혈육인 친할아버지로서 그들과 연결되고 싶었다. 그래서 며칠 전 나는 아이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번 주말 배우자와 손주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와라. 저녁을 함께 하자. 그리고 이메일의 후반부에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사업 투자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마라. 나는 경제적으로 너희를 도울 생각이 전혀 없다. 만약 돈이 필요해서 나를 만나려는 거라면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정한 경계를 분명히 해야 했다. 더 이상 선을 넘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솔직히 당일 답장이 올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몇 시간 만에 답장이 도착했다. 그들은 내 조건을 받아들였다. 아빠, 솔직히 저희가 아빠에게 그런 부탁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걸 잘 알아요. 이제 더 이상 투자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손주들과는 꼭 만나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제 우리 가족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저녁을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랜 시간의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예상보다 편안했다. 아이들의 배우자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모두 내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아버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가족으로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들의 말이 가식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나 역시 가족이 필요했다. 솔직히 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외롭게 느껴지고 있었다. 이제 몇 년 뒤면 은퇴할 시기도 다가온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까? 나는 기쁘다. 내 아이들이 마침내 나에게 손을 내밀었고 나도 그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의 미래가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